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뚜벅국어 박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비문학을 할 건데요. 우리 한번 톡 까놓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저번 시간 문학은 우리가 문학이라서 좀 이렇게 길게 좀 읽어주는 이런 형식을 취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방송을 쳐다보면서 선생님이 읽어주고 여러분이 같이 눈으로 따라 읽고 뭐 안 봐도 뻔해요. 엄청 졸려요. 그래서 이 비문학 것도 비문학을 같이 이렇게 읽어주면 엄청 졸릴 거니까 그 읽어주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오늘은 어떤 지점에서 끌어내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연습을 해가지고 수능날 안정적으로 한 30분에서 35분 내로 비문학을 끝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독해가 잘 돼가지고 이제 9월 평가원 비문학도 다 맞고 한 30분에서 35분, 6월 평가원도 다 맞고 30분에서 35분. 자, 이런 아름다운 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아닌 사람이 더 많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해봅시다. 비문학 달랑 세 지문을 읽어내는데 뭐 한 지문에 뭐 한 20분 30분 걸립니까? 물론 그런 지진화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지금 인강 볼 게 아니라 기출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한 지문 버리기 작전 갈 거라고요. 자, 그런 사람들은 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논외로 하고, 여기 지금 대성학원 대상으로 하는 강의니까, 대성학원 학생들은 당연히 비문학 세 지문 다 시간 내로 읽어낼 거고, 거기서 이제 안 틀리는 이런 작전, 이걸 지금 위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방송 보는 거는 도대체 이 사람한테는 뭘 끄집어내야 거기에 내가 달성할 수 있을까, 지금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심플하잖아. 자, 해서 칠판에다가 지금 이것저것 지금 적어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해요. 그러니까 독해력의 측면, 우리 첫 시간에 9 to 수 첫 시간에 되겠지만, 독해력의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의 측면,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문풀 능력, 문풀도 능력이야. 이게 연습을 많이 해놔야 가장 적절했을 때 빠른 그 솔루션, 보기 문제 나왔을 때 빠른 솔루션, 그냥 단순 비교 나왔을 때 빠른 솔루션,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칠판 보면서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는 지금 뭘 써놨냐면, 저번에 우리 첫 시간에 숙제 내줬었지.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그 접어줘, 이것이 이제 문제로 출제됐을 때 이 정도를 찾을 수 있으면 이제 게임 끝이다. 자, 나는요 해가지고 은는 무조건 보조사였지. 그 다음에 요 해가지고 여자들 또는 아이들이 주로 쓰는 말, 높임 보조사. 그 다음에 맨손 해갖고 그냥 우리의 손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맨, 그래가지고 접두사가 붙은 것이었고. 자, 그 다음에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자고. 체언 옆에는 뭐가 붙는다고? 체언 옆에는 조사, 용언 옆에는 어미. 자, 해서 맨손이란 체언이니까 그 옆에는 조사가 붙어야지.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자, 어간 옆엔 또 뭐가 붙는다고? 어미가 붙어야지. 그래서 여기는 연결되는 거니까 연결 어미. 자, 대머리 요 해가지고 이 몸으로 끝났으니까, 원래는 대머리 이요 똑같이 가야지. 근데 이몸 그래서 도움 탈락 돼가지고 여기서는 대머리 요 이렇게 이제 된 것이었고, 여기 연결 어미만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총각 이오 해가지고 역시 체언 옆에는 서술격 조사, 그 다음 오라는, 우리 종결어미는 요자로 끝나면 안 되지. 종결어미는 오로 끝나야지. 그래서 총각이 오. 그래서 각자 잘 맞은 사람도 있을 거고 틀린 사람도 있을 거고, 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접어조는 무조건 출제 요소니까 이 정도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아마 수능날 큰 무리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문학도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9월 달에 이제 생물 지문이 나왔고, 이제 더 이상 생물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지구, 물리, 기술, 요 세 가지가 남았죠. 화학은 물론 수능 완성이 하나 있긴 하지만, 화학은 이게 출제하기가 굉장히 지문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능에서도 한 번밖에 안 나왔고, 반데르발스 기억나지? 그래서 아마도 지구, 물리, 기술 요쪽을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지구, 예를 들어서 수능 완성 맨 끝에 있는 뭐 인공위성이 이제 지구 밖을 탈출하는 뭐 그런 얘기들, 스윙바이. 자, 그 다음에 2번 연속 지금 법지문이 출제가 됐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경제,
또는 이제 작년 수능처럼 길게 지문 만들어서 법경제 이렇게 출제를 할 예정이고 집중적으로 경제를 좀 훈련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인문 쪽은 가나를 나눠가지고 이제 미학 지문이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과거제 해서 뭐 동양 철학 뭐 이쪽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아마도 이제 실제 수능은 이제 서양 철학 또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P면 Q이다. 대우명제, 영명제, 명제 요것들이 출제될 예정이고 아마 간슬계에서도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놈들을 준비를 할 예정. 자, 6월부터 가와 나로 나눠서 이제 지문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화작이랑은 달라. 화작은 뭐 가 읽고 두 문제 풀고 이런 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왕왕 있는데 비문학은 그렇게 하면은 전체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서 가나는 다 읽은 다음에 가나를 왜 나눠서 공통점 한 문제, 차이점 두 문제 출제하려고. 공통점 한 문제, 차이점 두 문제 출제하려고. 그냥 이거는 형식이 정해진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거 기출문제 별로 없는데 쫄지 말고 훨씬 짧아진 거에서 공통점 하나, 차이점 두 개 주는 것들이니까 금방 찾는 것도 훈련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마도 실제 수능은 요번 게 이제 아마 89컷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수능은 이제 학생들이 좀 더 공부를 준비를 할 걸 대비해 가지고 한 지문 정도가 아마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거라고. 이번에 행정법 솔직히 읽으면서 용어가 좀 헷갈려서 그렇지 도저히 뭐 읽어낼 수 없는 고난도의 문장 정도는 아니었지. 그래서 아마도 읽으면서 좀 더 힘든 긴 지문, 그 다음에 아마도 서양 철학 쪽에서 이제 한 8명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들이 출제가 될 건데 사람을 많이 나눴다고 해가지고 8가지 색깔을 갖다 주고 8가지를 묻진 않아. 수능 시험이라고. 우린 리트가 아니야. 그래서 아마도 2개, 많아야 3개 정도로 편 나누기 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출제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써놓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마도 행정 그 규제, 그 지문 읽으면서 아마 파악을 했을 텐데, 선생님 지금 지문 시험지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 풀고 있을 때 선생님도 복도에서 이제 문제를 좀 풀었었는데. 첫째 단락, 둘째 단락까지 읽으면서는 뭐 묻가니까 나는 그래서 읽으면서 그딱 별 얘기는 없네. 둘째 단락 넘어가면서부터 머릿속에서 용어가 헷갈리기 시작해. 자, 머릿속에서 용어가 헷갈리기 시작해. 뭔 얘기야? 그 헷갈린 상태에서 나머지를 열심히 읽어봤자 답지 읽으면서 또 왔다 갔다 찾아야 돼요. 이 노답이라고. 그래서 적어도 수능날 한 지문 정도는 자, 여기 보입니까? 여기? 아마도 이 칠판에 써놓은 것보다 조금 복잡하게 써놨는데 왜냐하면 읽으면서 바로 쓴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어차피 시험 문제 출제한다는 것은 여기도 지금 써 있는데 짝이 되는 항목들을 정리해 보쇼. 이걸 답으로 주겠소.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위임이 되냐 안 되냐, 포괄 위임이 되냐 안 되냐, 절차대로 하냐 안 하냐, 국민에게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기껏해야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구분만 해놓으면은 충분히 풀리게끔 문제를 출제를 해놨다고. 기껏해야 이 정도 장치가 수능 국어예요. 도저히 선생님 저는 읽으면서 이거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럼 접어야지. 접어야지. 어쩌겠어. 지금까지 우리가 수개월 동안 공부해오고 이해하고 연습하고 기출문제 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저는 못하겠어요. 과감하게 접고 3문제 4문제 날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 이제 60일 뭐 대충 그 정도 남았는데 도저히 하루에 한 지문 정도씩 이렇게 쓰는 거 연습하면 될까 안 될까? 큰 병신이 아닌 이상은 돼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뭐 쉬운 지문들 걔네도 연습은 해야지. 연습은 해야 되지만 이제 좀 더 막판에 올수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수능날 잘 안 될 그 지문 어떻게 내가 접근할 건가. 수학 30번처럼 대단히 큰 고난도의 문제, 대단히 많은 논리를, 이게 논리야? 아니야. 그냥 지문에 있는 거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거. 특히 이 방송 보고 있는 사탐 학생들은 훨씬 더 쉽게 저 정도는 할 수 있겠어. 문제는 아마도 9월에
그 킬러 지문을 요 사회 지문에서 줬으니까 아마도 수능은 여기서 이 정도 급의 지문을 줄 거라고, 과학 쪽에서. 그래야 비율이 맞으니까. 아마 뭐 아다시피 이과 쪽이 국어 점수도 높죠. 그래서 그 사람들 좀 떨어뜨리려고 과학 지문에서 이 정도 급 읽으면서 뭔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게끔, 반추동물의 소화 뭐 이런 식으로 이과생들도 처음 보는 뭐 생투 내용 이런 거 가지고 줄 예정이라고. 생투는 아니고 이제 지구과학 물리 뭐 이런 것들. 자 해서 포인트는 하여튼 뭐냐, 우리는 지금 출제자의 대가리로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도대체 뭘 출제하려고 이렇게 지문을 비비 꽈놨지? 똑같은 얘기 자꾸 위임이니 포괄 위임이니 행정규제니 행정규칙이니 다 비슷한 말인데 다르잖아. 그걸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엉켜버리면 끝이라고. 그래서 잘 머릿속에서 구분 안 되는 것들 행정규칙, 행정규제 이런 식으로 따로 써놓고, 그 다음에 되고 안 되고 법지문의 특징이잖아.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를 훈련을 하자, 그 얘기예요. 자 이건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제 써본 거고, 여러분은 나름대로 각자 자기 방식이 있을 거야.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 방법으로 해라라고 선생님이 알려줄 건 여기 짝이 되는 항목들을 가지고 출제자는 출제한다. 원칙은 그거고, 정리는 여러분 각자. 문제는 이 정리 자체, 이거를 또 그 훈련을 왜 해야 되냐면 정리 자체가 1분 넘어가 버리면 큰일이라고. 안 하니만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리 자체도 1분 내로 끝날 수 있게끔 일단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짧은 기출 갖고 훈련하고, 그러다가 긴 기출 가지고 훈련하고, 좀 더 훈련된 사람들은 짧은 뭐 간쓸게 이런 거로 훈련하고, 나는 이제 수능 대비해야 돼 하는 사람들은 간쓸게 긴 지문 이거 가지고 정리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보통 이제 국어 지문과 문제 보면은 오케이 하고서 막 달려들잖아. 그래가지고 잘 풀리면 역시 난 짱이군, 안 풀리면 아이 문제 쓰레기야, 역시 간쓸게는 버려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 이용해 먹는 자세로 접근하면 만든 사람도 만족, 푸는 사람도 만족. 자, 가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두 문제만 잠깐 적어놨고, 뭐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뭐 다른 시간에도 많이 했을 테니까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먹었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 선생님 여기 지금 뭐라고 써놨습니까? 두 문제다. 27번 오답률 2위, 29번 오답률 3위. 둘 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가장 적절한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가장 적절에다가 아이고 동그라미가 라고 했다. 제발 좀 동그라미 표시해놓고, 왜 그래야지 얘는 이 글에 주제 묻는군 이라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안 그러면 자꾸 엉뚱한 거 일치로만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점 잘 확인해가지고 주제 선생님들 괜히 주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특히 우리가 볼 시험은 이제 수능 시험이야. 무조건 주제만 묻는 수능 시험을 볼 거라고. 자 27번 먼저 잠깐 봅시다. 그래서 가장 적절, 이 글의 주제가 뭐라고? 자 행정 규제를 하는데 입법부가 모든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뭐 사실상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첨단 기술이니 아니면 급박하게 뭐 처리해야 될 어떤 일들 같은 경우는 그걸 실행하고 있는 행정부가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입법부가 법을 위임해가지고 행정 입법을 하게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자 1번은 그 주제 그대로. 자 기억은 자 위임 명령이 제한을 위반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위임 명령이 이런 제한을 지키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 글의 주제였지. 그래서 정답은 1번 위임 명령이 법률에 근거 없이, 그 법률에 근거 없이 밑줄 쳐놓고 입법부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 글의 주제는 입법부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행정부가 무언가를 마련한다, 이게 주제라고. 충분히 읽으면서 그 정도 머리 생각했을 거라고. 근데 자꾸 이상한 용어들에 낚여가지고 답지에서 이것저것 쳐다보다가 틀리는 문제가 요 오답률 2위 27번 문제 되시겠습니다. 자 4번 답지는 왜 써놨냐면은 거꾸로 됐지. 자 위임 명령이 권한을 행정기관에 맡겼다, 아니고 입법부가 행정기관에 위임을 했고 그 행정기관이 위임 명령을 만든 거지.
그래서 인과관계가 거꾸로 된 것들. 하여튼 오답률 높은 애들은 거의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놓은 것들. 이런 납치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는 29번 잠깐 봅시다. 계속 얘기하지만 보기 문제를 줬다는 얘기는 반드시 위글의 어떤 내용과 1대1을 만들어라 하고 주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친절하게 가나다를 주었는데 가는 법이었지. 자, 법이니까 가는 요 입법부가 맞는 거. 문제는 그 입법부가 모든 디테일을 다 할 수 없지. 그래서 행정부에게 맡기는 건데 나에서는 대통령령이라고 해놨으니까 얘는 위임명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는 지방의회라고 해놨으니까 얘가 조례가 되는 것이고. 자, 문제 순서 보세요. 계속 그걸 확인하자고. 자, 28번 뭐라 해서? 28번 행정규칙. 선생님 여기 지문 보입니까? 자, 28번에서 행정규칙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을 이렇게 지우는 거, 이거 습관 들이라고. 도대체 어렵나? 이거 문제 풀면서 하나 그면은 손가락 부러지나? 아니라고. 이게 이런 거 미리 표시해놔야지. 그래야 그 다음 문제에서는 얘는 위임명령과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눈이 그쪽으로 안 가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고. 이게 지금 짧으니까 그렇지, 긴 지문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왔다 갔다. 아까 분명히 앞에 문제에서 이 내용으로 답을 줬는데 바보같이 그 다음 문제에서 또 거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여기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대단히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냥 답을 하고서는 그 답 나온 단락을 지운다. 심플하잖아. 어렵지 않아. 그래야 여기서 가에서 입법부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위임명령 조례 여기서 가장 적절한 주제 찾으라고. 근데 저 주제가 뭐라고? 입법부가 그 법을 위임해가지고 행정부가 만들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입법부의 내용이 밑에 행정부에도 그대로 그 제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 4번. 나에 나오는 광고물하고 다에 나오는 광고물은 가에 나오는 입법부에서 정해준 대로 움직인다. 그 얘기야. 그냥 주제잖아. 어려운 문제 아니고. 자, 여기서도 역시 많이 틀린 사람들이 이제 2번 많이 틀렸었는데 나의 5조는 가의 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 범위가 정해져서 위임을 받았다. 아니고 3조, 이게 입법부지. 3조에서 5조가 나온 거다. 3조에서 16조가 나온 거다. 인과관계 거꾸로 해놨죠.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자, 그 다음에는 생물 지문 갑시다. 바이러스. 이번에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고2 모의고사에서도 바이러스, 고3 모의고사에서도 바이러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라서 아마도 굉장히 시의적절한, 이거를 이제 9월 평가원에 출제한 것 같고, 수능은 보통 시의적절한 거를 잘 출제하지 않지. 좀 살짝 동떨어져서 보편적인 내용에서 출제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9월에 아예 그냥 고2, 고3 둘 다 이제 바이러스를 출제한 것 같고. 어쨌든 자, 여기서는 그 37번의 보기 문제를 잠깐 좀 쳐다봅시다. 바로 위에 써있지만 보기 문제 줬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을 해라. 그래서 친절하게 자, 알코올 화합물 A를 변환시켰다. 자, 지문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요거는 잠깐 읽어볼게. 자, 뭐라고 써있냐면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 기제는 크게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과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나눈다.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그래서 자, 알코올 화합물은 괜히 주는 게 아니지. 그리고 거기다가 번호도 매겼어요. 연습 게임이니까. 자, 1번 지지를 용해시킨다. 1번 지지를 용해시킨다. 우리는 국어 문제니까 굳이 뭐 지지를 용해 뭐 어떻게 그 필요 없어. 그냥 제목만 기억하면 돼. 1, 2, 3하고 제목만 기억하면 돼. 자, 두 번째 단백질을 변성시킨다. 단백질. 세 번째 세포벽을 약화시킨다. 알코올이 1, 2, 3을 없애준다고. 국어의 발상에선 그게 중요하죠. 자, 그렇게 세 가지를 주고 그 다음에 37번을 보기를 봤더니만 결과 1, 2, 3. 결과 1, 2, 3을 왜 줬냐고. 앞에 지문에서 1, 2, 3 있으니까 세 가지를 줬지.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요 보기를 읽으면서 알코올 가지고 1, 2, 3 결과 1, 2, 3에다가 여기까지 써놓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잘한 거.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좋고 빨리 풀려면은 여기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죠. 어차피 관계를 묻는 거니까. 그래서 A에서 B가 나오고 B에서 D가 나오고 A에서 C가 나오고. 그래서 A에서 B가 갈 때 지질 손상을 조금 약화시킨다. 그래서 사람 손에도 바를 수 있는 소독제가 된다. 즉 안전도가 높아지는 게 오른쪽. 그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캡사이신인가? 캡시드구나.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을 강화한다라고 해놨으니까 당연히 효과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밑에 거 C, D는 효과가 높아지는 거, 오른쪽에 B, D는 안전도가 높아지는 거. 기준점 주고 답에서 묻는 전형적인 국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뭐 오답률 6이니까 많이 틀리진 않았지만 이런 문제는 빨리 풀어야지. 포인트는 거기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풀려면 일단 지문에서 보기를 연결하는 요 1대1 대응을 빠르게 진행하고 조금 머리 써갖고 어차피 관계를 물어보게 되니까 역시 과학기술 경제는 뭘 물어본다고? 화살표를 묻는다고. 그래서 이런 지점들만 확인하면 아마 큰 무리 없이 잘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요새 보약을 먹고 있어요. 이게 바이러스에 이기려면은 한 숟갈 듬뿍. 와. 중국 사자성어에 그런 게 있어요. 양약은 고어구나 일이어 병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그러나 병을 고치는 데는 탁월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홍삼저 엄청 쓴데 그래도 이 노인네가 또 건강을 유지해야 여러분들 또 멋지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숟갈 먹은 거고 이러다가 넷째 나올지도 모르겠어. 이게 밤에 잠이 안 오네. 자,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고3 거에서 우리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이런 문제들 했었고 2학년 것도 심심해서 봤어. 자, 2학년 거 심심해서 봤더니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바이러스 갖다 놨고 얘가 오답률 1위에요. 36번. 그래서 요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건가 그걸 좀 확인해 봅시다. 이번에 이쪽으로 살짝 가면 되겠네. 자, 지문에서 일단 그 12쪽 지문 보면은 A라고 돼 있고 A 요거만 잠깐 읽어줄게. 좀 지루하지만 잠깐만. 왜냐하면 셋째 단락의 첫째 줄 보면 우리 몸은 주로 위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데서 힌트 얻어야 된다고. 땡큐. A 부분이 과정이라고. 자, 머릿속에다가 생각해서 과정 나오면은 과정을 주었다는 얘기는 뭐 하라고? 이 시작되는 지점하고 결과가 되는 지점하고 제발 밑줄을 치고 표시하든가 아니면은 여기 선생님이 이게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작 결과 이런 식으로 써놔야 돼. 왜? 답이니까. 둘째 단락 갑시다. 바이러스 감염 가능 여부는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바이러스는 감염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한 뒤 바이러스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는다.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 시작. 숙주세포에 달라붙어가지고 부착 단백질로 붙는다고. 찰싹 이렇게 달라붙는 게 시작. 자, 달라붙은 부위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하고 바이러스 핵산이 캡시드로 분리되어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온다. 자, 바이러스가 붙은 거로 끝나면 되지. 바이러스 붙어가지고 사람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폐세포에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뭐가 들어가냐면 바이러스 핵산이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온다. 여기다 결과 1. 이렇게 들어가는군. 자, 들어가서 뭔가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그럼 바이러스가 아니지. 거기서 여러 개로 이제 나눈 다음에 다시 몸 밖으로 나와 다른 세포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죠. 자, 이후 핵산은 효소를 이용하여 복제되고 핵산이 DNA일 경우는 효소를 그대로, RNA일 경우는 효소를 이용해서
효소를 합성한다. 또한 핵산은 mRNA라는 전단물질을 통해 단백질을 합성한다. 합성된 단백질 일부는 캡시드가 되어 복제된 핵산을 둘러싸고 다른 일부는 숙주 세포막에 부착되어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한다. 그 후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 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되면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 밖으로 배출된다. 자, 맨 밑에 두 줄 밑줄 쳐야지.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 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되면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 밖으로 배출된다. 뭐라고 써야 돼? 결과 2. 그래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부착되고 거기서 증식한 다음에 나가는군. 들어오는 거 결과 1, 나가는 거 결과 2. 제발 표시하라고. 여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 시작에서 한 문제, 결과 1에서 한 문제, 결과 2에서 한 문제, 딴 거 낼 게 없다고. 가정을 괜히 준 게 아니라 답에서 물어보려고. 자, 그렇다면 34번 문제에서 잠깐 쳐다보면 정답은 3번이었고 자, B에서 캡시드가 분리되면서 빠져나온 효소가 C에서 다시 캡시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금 여기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장면이 A였지. 그래서 B에서가 아니라 A여서. 일단 그게 틀렸지. A에서 효소가 들어갔나? 아니고 뭐가 들어갔다고? 핵산이 들어갔다고. 바이러스의 핵산. 그 바이러스 핵산이 요 B로 들어가더라. A에서 B로 들어가더라. 국어 문제는 뭘 묻는다고? 방향성 화살표를 반드시 묻는다. 아무거나 다 묻는다 아니고 시작하는 거하고 결과를 묻는다. 까먹지 마세요. 자, 그놈 가지고 34번 문제 출제한 거고, 자, 오답률 1위 36번을 잠깐 봅시다. 자, 36번을 하기 위해서는 요놈 잠깐 좀 쳐다볼게. 아주 짧게 썼는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지. 자, 비문학에서 답지를 만들 때 어떤 논리를 하냐면은 한 80% 정도는 그냥 일치를 출제하는 거라고. 지문에서 A로 써놓은 거를 답지에서 A-라고 써놓은 거를 확인할 수 있니? 슬쩍 그거를 B-라고 써놓고서 비슷하지? 맞춰봐.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은 80%. 자, 그 다음에 인과를 거꾸로 하는 방식. 요게 이제 고난도 문제. 이번에 요 3학년 것도 그렇고 2학년 것도 그렇고 오답률 높은 문제가 전부 이렇게 했지. 인과를 거꾸로. 밥을 많이 먹었더니 똥을 2덩어리를 쌌다. 자, 똥을 2덩어리를 쌌더니 뱃속으로 뭐 밥이 들어오더라. 아니지. 거꾸로라고. 그래서 그 인과 거꾸로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 마지막으로 주로 문학에서 쓰는 거지만 이번에서는 비문학 아까 그 미학 지문의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 피카소 어쩌고 나오는 거 거기서도 그 주체 바꾸기를 갖다 놨지. 그래서 화가가 했는지 아니면은 평론가가 했는지 또는 감상자가 했는지 그 주체 바꾸기로도 비문학에서 가끔 답지를 주니까 신경 써야 돼요. 자, 그렇다면 36번에서는 역시 뭐 가나 이렇게 주진 않았지만 뭘 해야 돼? 대상포진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잠복, 그 다음에 C형 간염은 만성 이런 식으로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붙여놓으면 되는 거라고. 우리 생물 문제하고 똑같아. 자, 답지 2번 확인합시다. 자, VZ를 가진 사람의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은 VZ가 다시 활성화되는 특정 조건이 되겠군. 자, 보기 끝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면역력이 저하되면 통증과 수포가 생긴다. 원인과 결과라고. 면역력이 저하돼서 그 다음에 대상포진 생기는 거라고. 여기서는 지금 VZ가 통증 수포가 발생해가지고 다시 활성화됐다. 아니라고. 면역력이 저하돼서. 역시 그 36번의 2번 답지에다가 인과 거꾸로라고 써놓고 실제로 살짝 고난도 문제들 3점짜리 애들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우리가 오답률 높은 요 2점짜리 3점짜리 한 문제를 맞으면 다른 친구들이 한 문제를 틀리는 거야. 위치적 외부성 까먹지 맙시다. 내가 그 어려운 거 한 문제 더 맞으면 딴 애들이 한 문제 틀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맞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짤막하게 비문학을 연습을 좀 해봤고요. 오늘 한 얘기들은 뭐 문제 자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지점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비문학에 접근할 건가 거기에 좀 얘기를 길게 좀 해봤고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9to 수 해가지고 9월 평가원을 통해 가지고 수능을 이제 예측해보는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고, 다음 시간은 좀 확장을 해가지고 962 수, 그래서 9월과 6월을 통해 가지고 수능에서 이제 9월 6월이란 얘기는 이 사람들이 올해 수능 출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자, 올해 수능 출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문을 만들어내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어떤 방식으로 답지를 배열하는지 이거를 쳐다보면 그럼 이제 수능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준비해가지고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비록 방송이지만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성의 있게 빨리빨리 돌려가면서 이렇게 들으면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도 힘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보겠습니다. 뚜벅뚜벅 박상준.